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랬어. 야, 나한테 뭐 물려받을 생각 1도 하지 마. 나 나중에 다 기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대꾸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 나한테는 유류분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형제가 있거나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은 오늘 걸 잘 봐놓으셔야죠. 특히 형제가 있거나 혹은 하면 아버지가 너무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은 오늘 걸 잘 봐놓으셔야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랬어. 야, 나한테 뭐 물려받을 생각 1도 하지 마. 나 나중에 다 기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대꾸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 나한테는 유류분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일부는 챙겨올 수 있습니다. 그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잘 봐놔야지. 그치? 자, 그러면 봅시다. 사유재산 제도하에서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러나가 있으면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이항 대립이에요. 그쵸, 너? 사유재산 제도하에서 재산을 누구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아래는 그러면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보세요.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한데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 자, 요 조건이 필요하네요. 무상처분행위,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자, 이 말은 뭐다? 자유로운 처분이 아닌 것이죠. 그죠? 번복되니까요. 결과 자체가. 그지? 자,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구도 보셔야죠. 그쵸?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무상처분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상취득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무상처분자가 무상취득자한테 재산을 넘기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무상처분자의 자식이 있겠죠? 상속인. 자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인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류분을 걸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된답니다. 처분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피상속인. 자,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그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권리, 의무. 그래서 니네 이런 거 알지? 예를 들면은 봐봐. 시내 뭐 예를 들면은 막 4천억짜리 건물이 있어. 빌딩이 있어.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갖고 있었어. 그래서 와, 대박! 물려받으려고 딱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진짜로 물려받을 때 보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빚이 5천억이 있어. 그러면은 권리와 의무를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다? 이 하나만 받는 건 안 돼요. 다 같이 받아야 돼. 아니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해야 돼? 다 상속을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요게 같이 딸려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은 이제 뭐 권리 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하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유류분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그쵸? 안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 재산 넘겨주는, 자, 요거 이제 무상처분인 거잖아. 이거가 없었을 때, 그럼 다 일로 내려올 거잖아. 그치? 그럴 때,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래요. 자,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너무 복잡한 계산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 그냥 이렇게 했어요. 물려받을 사람 한 명만 있는 거야.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넘어가지 않았다면 받았을 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뭐죠? 2분의 1만. 자, 그러면서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이 가졌던 재산 가치에 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계산식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던 계산식을 제가 한번 옮겨서 써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 중에 2분의 1인 거잖아.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자 2분의 1이야. 이렇게죠. 그런데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 개시 당시에, 그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네, 재산. 자, 이 재산, 그죠? 피상속인의 재산 플러스 자, 뭐다? 넘어간 재산. 그러니까 무상 처분된 재산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저 그냥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봐봐.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요거 지금 수식이잖아. 그치? 이거 무엇에 대한 수식? 자, 이건 무엇에 대한 수식이에요? 자, 이거는 유류분에 대한 수식이죠. 그쵸? 제가 뭐라 그랬죠? 수식은 암기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암기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자, 일단은 여기에 이쪽에 유류분에 대한 수식이 있구나 하는 것만 인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문단.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자, 조건을 또 붙였네요. 그렇죠?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린 거야? 상속을 받았어 이미 일부를. 그치? 그러면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됩니다. 야, 이미 상속을 받았으니까 너는 일부만 받아의 개념이죠. 그렇죠?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 자, 또 수식이 나왔네요. 그렇죠? 유류분 부족액. 이것만 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 부족액. 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자, 이거는 계산을 앞에서 했었죠. 그쵸? 계산을 한번 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속받은 이익을 빼면 그게 유류분 부족액이 됩니다. 자,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야. 항상 돈은 아니야. 그쵸? 만약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야. 자, 그러면은 뭐다?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뭐가 있다? 다만 하면서 예외를 걸어주죠. 그죠? 예외입니다. 예외. 자, 그래서 네, 반환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해야 돼요. 원래. 그런데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자, 조건 걸리네요. 그렇죠? 이럴 때는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은 두 가지거네. 그치? 하나, 네, 하나 불가능할 때, 그렇죠? 자, 또 아니면은 반환이 가능해. 그런데 합의를 했어. 그러면 또 뭐다? 네, 요거 돈으로 반환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죠. 그치? 자, 그러면은 네, 세 번째 문단.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네, 일단 무슨 개념이 나왔어요?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 유류분 부족액은 네, 우리 앞에서 계산이 나왔던 네, 유류분 에서 빼기 무엇을 해준다? 네, 그 상속받은 것을 빼주죠. 이미 상속받은 이익.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아주 먼 친척이었는데 재산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 그런데 네, 그거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막 타고 가다가 결국에는 먼 친척이었는데 나한테까지 오게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환타지가 생기더라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아직까지 없었어요. 네. 옛날에 분명히 말이야. 이렇게 사주 같은 걸 보면 요트 탈 팔자라고 했는데 아직 요트를 못 샀단 말이야. 네. 언제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계속 살아봐야 돼. 네. 과연 네. 할 수 있을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계산식이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건 겁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네, 이 조건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 Q 걸면
이게 메인 내용이죠. 여기. 그죠? 문단의 초기에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뭐 나와야 돼? 네, A가 나와. 문답법이야, 무조건. 그치? 무상취득자가 반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유류분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어요. 자, 뭐만큼? 비율만큼. 적으면은 이제 자기가 받을 게 전체 크기보다는 좀 작아. 그러면 이제 비율을 받을 수 있죠. 자,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답니다. 그 비율만큼은 이제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건이야. 그런데 내가 그걸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내 지분만큼 이제 돌려받게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무상처분된 내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그러니까 계속 조건 걸어주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쵸? 시가 변동하면 그러면 어떡할래? 라는 거지. 뭐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네요. 그쵸? 또 문제를 걸어줬어요.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 자, 다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외인 거죠. 그치?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됐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조건이 붙을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돈으로 받았어. 돈으로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 불렸어.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불린 거 자체는 뭐다? 그거는 인정하면은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 만약에 이 무상취득자 이 사람의 노력으로 됐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뭐다? 당시 시가를 가지고 해라 라는 얘기예요. 포인트 찍어주죠. 자,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지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지분을 계산할 때는, 근데 야, 지분 계산할 때는 있잖아, 시가 상승의 원인이 뭐든 상속 개시 당시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 계산할 때, 전체 파이 계산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이야기만 실컷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물건을 반환할 때 어떻게 하냐. 다섯 번째 문단은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들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네 문제 중에 정답률 50% 넘어가는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1번이 정답률 47%. 그죠?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1번. 자, 답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자, 우리 여기서 뭘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지금 이 말이, 이거 되게 잘 쓴 선지예요, 지금. 이 말이 왜 맞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일부라는 단어예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보면은,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뭐를 확인했었냐면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그 상속을 만약에 그 무상처분을 안 했었다면, 그러면은 상속 개시 당시에 얘가 받을 수 있었던 게 얼마야? 거기에 2분의 1이죠. 그치? 자, 그런데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계산식을 한번 볼게요. 상속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2분의 1, 얘가 바로 이제 유류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유류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 상속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요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자, 얘가 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치? 얘가 요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유류분에서 상속 받은 이익을 빼면 유류분 부족액이 됐어. 그치?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뭐다? 이미 부분의 개념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부의 개념이 다 적용이 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을 그냥 받는 것이지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선 개념에서
자, 만약에 일부라는 말을 써주고 싶으면은 앞에 얘 써주면 안 되지, 그치?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뭐다?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일부분에 한정된다. 이래야 맞는 거지. 이해했죠? 그죠? 자,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은 네, 이미 뭐다?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개념이 지문에서 쓰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결국에는 뭐다? 관계성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네. 뭔가 일부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아, 그거는 이미 유류분에서 일부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 됐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네,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 네, 요 단어가 핵이네요. 팔았다. 그치? 자, 여기는 지금 뭘 다루고 있는 거야? 여기는 네, 무상취득을 다루고 있어요. 그쵸? 무상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파는 거랑 완전 반대지. 돈 주고 판 걸 어떻게 봐도. 그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보세요. 여기서 어떤 말이 불편했던 거냐면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런데 지금 주체를 누구로 설정해놨냐면은 무상취득자야. 그쵸? 자, 무상취득자는 지금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자, 권리가 제한될 수 있대요. 그쵸?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유류분의 개념이 그런 거잖아. 처음 스타트할 때 어떻게 했어? 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뭐다? 자유롭게 돼. 그런데 그거 제한 있을 수 있어. 라고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제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치? 그냥 물려받았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답은 네, 2번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거 그래서 정리할 때 자, 이게 왜 헷갈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한 번쯤은 네, 정답률 같은 거 보신 다음에 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게 또 희한하네. 1번, 2번이 이게 둘 다 정답률이 47%네. 그죠? 답을 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여기서는 3번이 먼저 볼게요. 3번 중요했으니까.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네.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자, 그러면 자, 유류분 부족액을 네.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러한 상황일 때 이 조건 자, 그럴 때 이 조건일 때 자, 부족액이라고 하는 거를 지분으로 하는가? 자, 그러면은 거꾸로 들어가도 돼요. 지분을 받는 상황은 어떤 거지? 라고 해도 돼요. 그치? 자,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볼게.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몇 문단이지? 이게 메인 내용이 뭐야? 자, 확인 한번 좀 한번 해볼까요? 끝에 이게 딱 걸려 있었잖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요 부분인 거잖아. 그치? 그런데 제가 왜 매력적이냐면은 네, 보세요. 끝에 뭐라고 걸려 있어? 이게 지분이 걸려 있거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문단 와가지고 그냥 야 이거 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의 무상처분될 물건의 가치보다 자 뭐라 걸려 있어요? 적다면으로 걸려있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이 있다. 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요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이라면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게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거야? 아니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칸 더 올라가세요. 그쵸? 한 칸 더 올라가면 물건을 반환할 수 없으면 뭐 어떻게 한다?
자, 지분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지. 그지? 뭘로 해? 돈으로 해야지, 돈으로. 돈으로 해야지. 물건을 못하면은 돈으로 해야지. 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을 반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이랑 내용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은 네, 이게 맞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네,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라고 딱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이것이 뭐다? 원칙이거든.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돈으로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은 물건일 때 돈으로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거야? 합의. 아까 있었잖아. 두 가지 상황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불가능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네. 물건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아니야. 그냥 물건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것도 정답률이 47%였답니다. 그쵸? 정답률이 되게 낮네. 그치? 근데 이게 또 풀어놓고 나면은 좀 썰렁하기도 하다. 그치? 네. 왜 이게 정답률이 40%인가? 이게 근데 얘는 또 42%야. 예. 기억의 이유. 야, 근데 제발 있잖아. 이유 문제 나오게 되면 네. 이거 있잖아. 이거 나오게 되면 기억 있는데 앞뒤 꼭 봐야 되네. 알겠지? 자, 기억은 결과야.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치? 자, 기억 있는 데에 딱 가니까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다 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볼게. 뭘 기준으로 해야 되지?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기억 앞에 그래서 라고 붙어 있잖아. 그럼 그 앞문장이 이유예요. 그렇잖아. 따라서 있으면 앞문장이 이유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지금 일부러 그래서 이거 썼잖아. 취지에 비추어 타고 올라가야지. 취지가 뭐였지?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개념을 봐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문단. 유류분은 뭐다?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그 중에서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야.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너는 받을 수 있었는데 전부는 보장 못 해줘도 너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일부는 우리가 법으로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5번 선지를 한번 볼게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상속 개시 당시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치? 그런데 네, 그 취지랑 그러면 취지에 뭐가 있어야 돼? 변동 개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취지에는 그 변동 개념이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유류분 정의랑 관련 있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서 산정하는데 그 시점이 뭐예요? 상속 개시 당시예요. 상속 개시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건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게 2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기억에 갔어. 앞부분도 봤어. 근데 연결이 안 돼. 자, 그러면은 자, 그 문장 안에 있는 이 말 보고 어떻게 써야 된다? 이 문단으로 갔어. 유류분 정의 확인해. 그리고 답을 찾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해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네, 그 4번은요. 네. 정답률이 29%인 거 아시죠? 그쵸? 자, 계산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계산 한번 돌립니다. 계산 다 했어요? 산수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 그지?
자,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냥 여기 있던 데다 그냥 좀 씌워서 한번 해볼게. 자, 무상처분자가 갑이고 그 다음에 을이겠죠. 그런데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자, A랑 B가 있습니다. A, B 두 개가 있는데 그 외 재산이나 채무는 없어요. 변수 통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줬어요. 자, 그래서 A가 자 2억이 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사망을 했어요.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자 병만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갑을병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보통은 지문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문제 나왔을 때도 그냥 그대로 그냥 가요. 네, 그냥 씌워주는 구조로 갑니다. 자,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자, 근데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 자, 그러면은 얘는 가격 변동이 있네요. 300에서 700 이렇게 바뀌었네. 자,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갔던 거 이거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을 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자 100으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B는 여기 이제 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100 이 상태예요.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세금이니 뭐니 하는 거. 자,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라고 되어 있네. 그쵸? 자, 요 상황을 주고요. 무관합니다. 자,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 계산하는 방법이 자 여기 있죠. 그쵸? 유류분에서 네, 상속받은 이익을 빼셔야 돼요. 그쵸? 자, 유류분 계산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지? 네, 피상속인의 재산, 자, 그 다음에 무상처분된 재산 요거 있잖아요. 그쵸? 자, 요거 네,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해줘야 돼요. 그쵸? 다 더해줘야 되는데 근데 을의 노력이랑 무관하니까 300이 아니라 뭘로 계산해야 된다? 700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쵸? 자, 700으로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적어도 더해줘야지. 뭐니? 700에다가 우리 여기 100 있죠. 그쵸? 자, 요것도 더해줍니다. 자, 피상속인의 재산 100 거꾸로 썼네요. 그 다음에 이거 700 그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네, 뭘 빼줘야 돼요? 상속받은 이익이 있잖아. 그치? 100을 빼줍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네, 400이 돼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100을 빼니까 30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300이 맞습니다. 자, 그럼 300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300 이거 맞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좀 동일한 조건이네요. 그쵸? 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그러면은 A 물건의 네, 7분의 3 지분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체가 얼마인 거야? 700이란 말이야. 그쵸? 자, 전체가 700에다가 그러면은 네, 전체 700에서 내 지분이 그럼 얼마냐 라고 하니까 내가 300이에요. 그쵸? 비율만큼 간다 그랬으니까 7분의 3 했어.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렇게 두 개가 하나의 세트예요. 빌드업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네, 요렇게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쵸? 두 개 한 세트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 있다 그랬잖아. 여기서 기본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네, 700을 못 넣어주죠. 이제 그치? 300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300을 넣어줬어. 자, 그럼 300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계산이 100이 나오죠. 자,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1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어. 자,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또 받아왔어요. 그렇죠? 자, 받아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은 가치는 그러면은 300분의 자 100이지 그래서 3분의 1에서 맞다라고 한 다음에 넘어가게 돼요. 보통. 그죠? 자,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지금 3분의 1 아니잖아. 그치? 자, 어디가 잘못된 거야? 이 3분의 1이라고 계산한 거는 위에 있던 이거 100 가져온 거고 분자에 그 다음에 분모를 300으로 둔 거잖아. 자, 300으로 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300으로 뒀다는 이야기는 네, 지금 네, 요걸 숫자를 쓴 거잖아. 그치? 얘 썼을 때란 말이야. 그런데 뭐라 그랬지?
지분 계산을 할 때는 뭐라 했어요?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를 봐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자, 뭘 봐야 되는 거야? 700을 보셔야 돼요. 그쵸? 700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이런 거야. 얘랑 세트고 얘랑 세트인데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그러면은 야 100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는 300 두고 계산했었으니까 3분의 1이야. 반복을 똑같이 하는 걸 유도했던 거야 사실은. 네. 차라리 예를 들면은 3번이랑 4번이 만약에 1, 2번에 들어가 있으면은 네, 정답률 이렇게까지 안 낮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패턴을 반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그냥 위랑 똑같이 그냥 계산을 해버리게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7분의 1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네, 4번인데 근데 이게 또 이제 잠깐 볼게요. 5번 선지.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자,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값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자, 이익은 네,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네, 소유했던 네,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네, 동일해야지 말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답은 네, 4번이 되는 거죠.